지난 4일 새벽 대전의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한 응급분만 임신부가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모가 분만을 한 곳은 200km나 떨어진 전남 순천. 28주 만에 태어난 아기. 조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진료를 봤는데 그때도 아기도 건강하고 작은 분무기도 괜찮다고 갑자기 양수가 아예 파열이 됐다. 이거는 2-3시간 안으로는 아기 나올 출산해야 된다. 병원 20여 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후 4시간 반을 달려 겨우 도착한 병원. 도착하자마자 일단 초음파를 봤더니 아이나 다를까 양수가 하나도 없는. 그게 완전 응급 상황인 거예요. 이 병원에서도 산모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외람되지만 운이죠. 우리가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에 맡긴다는 게 우습죠. 저희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어땠을까? 끔찍한 거죠. 근데 그게 운이에요. 하필 그날 그 시각에 지역 센터, 신산 집중치료센터가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운이 좋아 아이를 살린 부부. 하지만 진통을 하며 거리를 헤매는 경험은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셋째까지 계획 중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까 트라우마가 이제 생겨서 그만 낳으려고 다짐했습니다. 홍성군의 유일한 분만 병원. 연희 간호사 2-3분 간격이라고요? 사모가 좀 가시쳐 와가지고 하는 산소 주고 근데 굉장히 여기 광하게 반응을 하시네. 좀 민감하시네요. 남들은 이제 진통 시작할까 말까인데. 출산 예정일을 넘긴 외국인 산모가 유도 분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배가 자주 아파. 자주 아픈데 이 자궁 애기 나오는 길이 안 열려. 계속 이러면 수술할 수도 있어요. 늘 변수가 생기는 분만 과정. 최정훈 과장이 산모의 진통 주기를 유심히 살핍니다. 이 상황이 있다가도 급작스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제 두려운 거는 급사이죠. 진통 시간이 너무 짧게 빨리 진출하게 되면 분만이 되게 되면 애기도 그렇고 엄마 쪽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모든 환자분들은 의료진만 믿고 있을 테니 저희들이 머릿속에 이런 경우 생각하고 저런 경우 생각하고 다 준비해놨죠. 상황이 다시 변했습니다. 과수축이 멈추고 아기가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산모의 상태를 확인한 최정훈 과장이 자연분만을 결정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의료진. 산모는 아직 힘 많이 주지 마요. 분만의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노련한 전문의도 긴장하는 순간. 애기 나와 옳지. 자 이제 하하해요. 만져요. 주지 말고. 힘 만져요. 옳지. 12시 44분입니다. 옳지. 아가야 고생했다. 네가 제일 고생했지. 대단히 잘했어요. 또. 다들 고생하셨네. 진통부터 출산까지. 분만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응급 상황의 연속입니다. 공주님 태어났네요. 예쁘죠? 돌볼 정말 많아요. 뭐 양수가 다 빠져버린다든가, 갑자기 심음이 떨어진다든가, 태반이 이미 조기박리가 된다든가, 또 유착이 돼 있다든가, 수축이 안 좋아도 하는 하혈은 정말 순식간에 뭐 10분, 20분 만에 상당히 절반 이상의 체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즉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응급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뭐 대학병원까지 가는 그 기간까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날은 분만 예정이 없던 산모가 입원을 했습니다. 원래 진통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양수가 갑자기 너무 적어져서 지난주부터 검사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혈압도 갑자기 높아지고 혈압도 이래가지고 피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도 높다고. 양수가 줄면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나온다. 48분입니다.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보고 웃네. 홍성의료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한 달에 약 10명. 48분에. 어머나. 24시간 3명의 전문의가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61세 최정훈 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구나.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 좀 그런 생각들이 특히 야간 분만입니다. 새벽 뭐 1시, 2시, 12시 막 그렇게 오시면 그게 금세 또 출산이 이루어지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하고 늦게 이른 아침에 되거나 그래서 그 수시간 동안 강한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얀 모습은 고되지만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을 지킨다는 보람과 기쁨도 큽니다. 2.8cm 그 정도도 양호하다. 병적인 거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곳을 지킬 수 있을까? 최정은 과장은 고민이 많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상품 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겠습니다.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와야 되는데 올 사람이 과연 있을지. 아마 매년 3, 4년, 4, 5년 지나면 거의 공백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상황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실은 지금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방의 산모들이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해 전국을 떠도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으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치료실 앞에서 엄마 아빠들이 면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입니다. (1k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아부터 (500g) 미만의 고위험군 신생아까지 아기들을 치료하고 키웁니다. 잘 먹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신생아 수준이 돼서 지금 신생아 이제 집에 가면 신생아들처럼 지금 얼마든지. 조산이나 응급분만으로 태어나는 저체중 아기는 출산과 동시에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치료실을 함께 갖추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 51곳. 7.0으로. 하지만 병상은 늘 부족합니다.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시험관 시술이 많아지면서 고위험 신생아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산화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1.5배 늘었습니다. 지금 총 16명의 환자 중에 인공호흡기가 지금 5대 정도, 주말에는 저희가 6대 풀로 다 돌아가서 기기가 없었고 멀리 보낼 수도 없어서 아기들 자체를 조금 오버해서 받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 병상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곳 역시 작년까지 의사는 이병국 교수 혼자였습니다. 당연히 집보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있는 시간은 주에 뭐 한 130, 40시간을 병원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도 완전히가 아니라 전화를 꺼놓고 있을 수 있는 병원을 떠나더라도 결혼하고 이제 첫 번째 가족 식사 자리였는데 이제 숟가락 든 상태에서 급하게 콜이 와서 네. 혹시 그냥 선생님 자녀는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가능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들을 24시간 먹이고 재우는 것도 의료진의 목.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에 요청이 오는 모든 아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산모가 저희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을 때는 막 저희끼리도 너무 막 마음이 이렇게 좀 저도 언제까지 이거를 버티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당장 저만 해도 내일이라도 쓰러지게 되면 네, 지방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주 추정 60분은 1차 진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위기 실태를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분만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표적인 응급 분야인데요.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분만 인프라는 의료진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지해 겨우 버티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던 건데요. 20여 년 가까이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가 지속되어 온 산부인과. 의사들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은 54.4세. 의사 평균 연령보다 높고 지역으로 가면 의사들의 평균 연령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들이 은퇴해버리면 지방에선 산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곳이 사라질 거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고는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해구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했던 병원. 그런데 지난 5월 분만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재정비 후 8월부터 다시 진료를 시작한 병원. 분만을 중단하고 부인과 가정의학과 진료만 남겼습니다. 분만 수술센터였지 여기가. 가족 분만실도 있고 신생아실도 있고. 예, 가족 분만실. 지금은 도수치료실. 도수치료실. 그래서 베드 자체가 바뀌었죠. 베드가 바뀌었어. 이게 이제 도수치료실 베드예요. 이거는. 이게 도수치료실 베드 특징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 엎드려야 되니까. 엎드려야 되니까. 네. 분만과 관련된 시설은 모두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진해 최대 규모의 분만 병원이었습니다. 응급 분만까지 대비할 수 있었던 대수술실. 이야, 이 먼지가 참.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아깝네. 참말로. 최신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여기다가 아기 그 바구니에다가 했어요. 인큐베이터 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었고 이걸 이제 전부 그냥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 의료기기에 팔면 돈을 받느냐? 돈 전혀 못 받아요. 왜? 분만하는 병원이 없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팔 데가 없는 거지. 이곳은 2008년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전문의와 함께 총 4명의 의사가 24시간 분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4명까지는 버텼는데 3명이 되면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 싫다 그러지 의사가. 가버렸지. 그 이제 두 명 남아가지고 이제 분만 안 하고. 그 후 정 원장은 다른 전문의에게 병원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새 원장 역시 7년 만에 병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여기가 시골. 시골이라서. 시골. 다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거죠. 경인지방보다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최소한 20-30% 이상. 근데 거기다가 20-30%를 더 주겠다 해도 나는 돈 많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서울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결국 분만을 포기한 정 원장. 인구 19만 진해구에는 이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곳곳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을 중단하는 산부인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26만 전북 군산엔 3개의 분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산부인과. 아침 8시부터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됩니다. 애기 머리 나왔습니다. 8시 32분. 딸이요, 딸. 우리 애기, 코, 이끼, 두개 모두 정상이고. 28년 전 개원한 산부인과. 군산시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기의 절반 가까이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여기 할머니. 나 닮았다.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4명의 전문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예전에 산후조리를 할 때는 하지만 이곳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산후조리원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기 신생아실이었고요. 여기가 모유수유실이었어요.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모 수의 감소입니다. 한 3-4년 전만 해도 한 달 분만이 한 150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건에서 50건인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나 상용차, 대우자동차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젊은층이 격감을 하니까 산모가 많이 줄었죠. 분만 건수에 따라 정부가 의료 수가를 지급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병원 유지가 힘듭니다. 분만이 한 명도 없었어.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직원들한테는 월급은 나가야 되잖아요. 산모가 입원해서 아기를 안 낳고 이분이 대학병원으로 그냥 가셨다. 그럼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만 나라에서 돈을 줘. 입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이런 거가 거의 수가가 계산이 안 돼요.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힘들어진 겁니다. 대화가 좀 적다. 전북대학병원이랄지 원광대학병원이나 S병원에서 이런 상급병원에서 이런 걸 다 해주셨어요. 빨리 이제 응급이니까 이제 받아주죠. 아니 지금은 전화할 때마다 떨려요. 과연 받아주라면 앰뷸런스를 물고 진통 있는 산모를 강북 삼성병원까지 5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저번 주요, 2주 전에. 중증, 고위험 산모가 발생했을 경우 처치나 시술은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이 맡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제왕절개술이라든지 그런 시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위험 산모들의 분만이 이루어졌던 대수술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이 방은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공의들이 없어서
응급실이라든지 수술실 다 지금 축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 필요한 산모들 수술이 많이 밀려 있는데 원하는 수술 그 날짜를 못 잡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는 의료진. 60 정도로 지금 아주 강하게 잘 뛰고 있죠.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이 지역 병원들의 위기를 가속화시킬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양수 이제 당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출을 해서라도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러한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제 산모나 아가를 다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그러한 좀 두려움은 항상 있죠. 분만 병원이 없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인구 7만 경북 문경시. 오늘 특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은 다름 아닌 119 대원. 문경에선 구급차나 자택 등 병원 밖 출산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푼 상태에서 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누르는 게 편하세요. 네, 이런 상태에서 머리를 안전하게 살짝만 내리시면 앞어깨 빠집니다. 뒤로 빠지면 그대로 같이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옆에서 신속하게 컵을 덮어서 여기 몸을 실습 방금 하신 거는 아이가 막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대가 이제 목에 감겨가지고 그 분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도 이제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교육은 항상 듣고 있어가지고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문경에는 분만실이 없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안동병원이나 이쪽으로 이송하고 있어요. 내가 분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이전에도 한번 받았었기도 했어요. 올 1월에도 구급대원이 집에서 아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 산모의 상태를 보자마자 분만 준비를 시작합니다. 산모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충북 충주의 병원까지는 약 1시간. 그러나 이미 아기 머리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대원들은 1년에 2번 분만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 아기를 받았던 소방대원을 만났습니다. 교육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구급대원. 하지만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걸린 분만, 부담도 큽니다. 애기 그 배변 나왔을 때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감싸주기 위해서 담요들, 탯줄 자를 때 필요한 가위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응급분만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환자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병원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저희 119나 아니면 뭐 119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좀 이송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좀 큰 바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보신 경북 문경처럼 분만병원이 아예 없는 시군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250개 시군구 중 분만병원이 없는 지역은 72곳에 달합니다. 일부에선 분만은 큰 병원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거를 그냥 돈을 줘가지고 큰 대도시에 분만도 많이 하는 이런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산정관리하고 분만이 연결돼야지 건강한 분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분만한 곳과 사는 곳이 연계돼야지 사실은 건강한 아이가 출생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죠. 분만만큼이나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실입니다. 홍성의료원은 충남 서부 지역 주민들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입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 아버지가 그냥 서 있는데 여기서가 뿔로 그러면 저걸 받았나 보네. 아버지 그 다리를. 시골 응급실의 흔한 풍경입니다. 안쪽에 근육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손상을 입으신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중요한 거는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붓거나 그러면 그때는 근막이나 이런 거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쉼 없이 돌아가는 응급실. 스물두 개 병상과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갖추고 24시간 운영합니다. 지역에서 응급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고령, 태안, 청양, 간혹 가다가는 논산에서도 이제 진료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 때 저희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충청남도에 있는 서부 쪽 일대를 거의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게 거의 마지막 보루죠. 네.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 심혈관 질환은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대표적 응급 증상입니다. 가슴 어제부터 아프셨던 거 맞아요? 좀 며칠 됐어요? 오늘 가끔 아팠어요. 가끔 아프셨어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큰 병원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지역 응급센터가 필요한 이유죠. 과장님 58에 46이요. 내가 엘리베이션 해주세요. 네. 후속 치료를 위해 순환기 내과에 협진도 요청했습니다. 오른쪽 심장혈관이 하나가 거의 꽉 막혀 있는 상태라고 추정이 되는 상태였고, 우리 PCI라고 하는 시술이 가능한 우리 순환기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지고 오늘 시술이 가능할 것 같다.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 와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응급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정 무렵 구급대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과거력이 바뀌시는 거 받으실까? 없고. 사람이요? 잠시만요. 노인네는 신고자도 하고. 90세 맞는데 1도 화상이 호흡곤란 있다고는 하고 RR은 20이고. 이게 될까요, 우리? 의료진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셔도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자 생각하면 인프랑 하이퍼바릭 같이 한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게 같이 가능한 병원 있으면 먼저 알아봐 달라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기관 삭관이랑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관 삭관 저희 병원은 아직 이제 규모가 작아서 기관 삭관을 할 정도의 중증도면은 고압 산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환자. 이곳에서 치료를 해야 할지 다른 곳으로 전원을 보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쉬기 힘들다거나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저도 70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바로 저희 홍성에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서 일단 1차로 전화를 하는 게 이쪽이고요. 여기 고압 산소 치료랑 그 산소 치료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전 연락했고, 일단 1차 처치 후에 안 될 경우에 큰 병원을 가는 걸로 얘기가 돼서 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 고압 산소 치료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혈액 속에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해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긴급 상황은 넘겼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은 산소 바깥에서 주고 고압산소 치료했고 다행히 지금은 위험한 고순간은 겨울 넘겼는데 언제든지 지금 하루 초기에 그 골든타임 몇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가 위험해요. 언제든지 다시 나빠질 수 있어서 중환자실 가서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치료하고 필요하면 더 나빠지게 되면 기관차까지 할 준비까지 바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울에서 아들이 밤길을 달려왔습니다. 시간적인 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뭐 따지고 본다면은 여기서 뭐 숨이 깔딱깔딱하는데 서울 간다고 가봐요. 누가 받아주기나 하거나 가다가 돌아가시지. 새벽이 돼도 환자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응급진료의 역할은 1차 처치를 통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홍성의료원이 없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뭐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다행이죠. 물론 이제 말씀하실 때 보람도 많고. 잠깐만요. 인터뷰 중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자, 제 코끝 보세요. 코끝. 대장이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이 지금.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따로 따로 물체가 두 개로 보여요. 왼쪽 눈은 다 가는데 이거는 안 가는 걸로 봐서. 근데 이게 머리 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을 감별을 하고. 전형적인 뇌졸중 초기 증상. 골든타임은 4시간가량입니다. 환자가 증상을 느낀 시간은 6시간 전. CT를 찍으니까 이상은 없다고 해요. 근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속이 메스껍다 그래가지고 주사 맞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에를 가는 중에 너무 어지러우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고 그냥 그러면은 여기 인근에 큰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여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 이 환자는 너무 늦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응급실 오신 거는 골든타임이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청량이라고 하는 의료 격오지에 계시면서 거기는 MRI가 안 되니 검사가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디컴프레션 머리를 열어줘야 되는데 저희 병원이 이 디컴프레션 이게 안 됩니다. 응급으로. 그런 것까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병원이 거의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며느리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네네네. 네네. 김포 우리병원요. 김포 우리병원 정도면 NS에서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포 우리병원 보내드릴게요. 네. 김포 우리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열 수 있대요. 홍성에서 김포까지는 160km. 살리려면 또다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재전원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도군을 권역으로 나누고 최종 거점 역할을 하는 응급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을 관할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주소지에서 여기까지 대략 35km, 38km 정도? 예. 그러나 이곳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맹장 수술 환자까지 이송돼 옵니다. 잘라냅니다. 지역의 상급 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서 환자가 몰리는 겁니다. 동국대 병원에 가셨다가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화 오신 분인데 전화 오신 분들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울진이나 영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가실 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많이 오시고요. 위기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사실 부산권이에요. 부산권에서 문의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네. 부산권, 그다음에 대구나 지금 경북권에서도 지금 권역을 넘어서 이제 예전엔 권역 내에서 해결되는 환자가 태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권역을 넘어서 권역에서 권역끼리 이제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요. 2주 전에는 삼척의료원에서 3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근무할 때는 익산에서까지 환자를 의뢰를 받았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환자여서 네. 그런 것들이 네. 하나 둘씩 이제 힘들어지는 단계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각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의사들에게서 긴장과 두려움을 넘어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응급실은 응급,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체계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관문이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인력난에 이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아슬아슬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지역병원 응급실을 살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우리의 정책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 투여가 돼야 돼요. 환자가 와야 돈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생길 겁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프라, 고정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돼. 해야 그 진료 체계가 유지될 겁니다. 응급의 핵심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두려운 건 응급실과 병원 폐쇄.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35만 양산시 인구 중 10만 명이 거주하는 웅상 지역. 웅상중앙병원은 13개의 진료과 3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 초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폐쇄돼 있습니다. 흰색. 아, 여기 앞에 있네. 예, 저게 배어봤네. 병원장의 사망, 누적된 경영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로비예요. 아, 여기가 무슨데? 여기 로비였어요. 기억하세요? 여기 MRI, CT, 그다음에 저쪽에가 내과. 제일 많이 왔을 때는 애들 때. 열경기, 그다음에 뭐 장염, 복통. 거의 24시간 단골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농담들 많이 해요. 일시로는 아프지 말자고. 주민들의 이런 불안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웅상중앙병원 역시 10년 전 부도가 난 종합병원을 인수해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경영난으로 지역의 병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 병원에서 거의 대학병원에 자주 잘 안 갔어요. 많이 불안하죠. 네, 여기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사시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애기들도 많고. 병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재개원이 요원합니다. 웅상 주민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웅상과 인접한 부산, 울산 주민들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응급실을 가는데 만약 초긴급이 터져서 응급실을 가더라도 뭐 진짜 아무리 빨리 가도 30-40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경증 응급은 또 지금 의료 파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명히. 계속해서 이런 병원들 뭐 종합병원 그 병실 있는 병원들은 그렇게 되는 것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범위의 공공이라도 진행을 안 해놓으면 인프라가 아예 그냥 사라지니까. 현재 양산시는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고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양산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인큐비에 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역 의료위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우성중앙병원이 개인이 어떤 민간이 병원이 폐업을 한 거지 의료 집단하고 다 관련이 없잖아요.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일단은 응급 상황은 말할 것도 없지만 늘 다녀야 되는 병원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된다고 치면 거기 사시겠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건의료에 관한 사실은 거의 한 70~80% 이상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 안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심근경색 환자의 시술이 진행 중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입니다. 혈관 여기 혈류가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막혀서 그 네. 밑으로는 이동을 안 하는. 찔끔찔끔 피가 가는 이런 상태이고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니까 우리가 심장 박동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전기 스파이크가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도 12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심장 근육의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빠르게 회복 중인 환자.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탁탁하게 막 쪼는 거예요. 땀이 쫙 흐르고. 억지로 참았지. 네, 병원 또 못 가고 하니까. 그래가 그 이튿날 어제 네. 서대구 병원에 네. 갔어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점검을 해봤더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대. 진단과 시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심혈관 질환. 더 빨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끼리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왔어요. 이런 환자 의뢰가 왔고 아직은 이제 누가 치료할지 아직 네네. 선정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으로 매칭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 병원으로 이제 오는 거죠. 지역별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국별로 돼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근데 심근경색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만약 이 환자를 뭐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해주겠다 했는데 가는 시간에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시술은 잘 됐어요. 생각보다 병변이 복잡해서 큰 문제 없으면 내일 모레 집에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심장혈관 수술은 연간 600여 건. 오늘 이거 몇 번째 시술이세요? 오늘 두 번째. 또 남으셨나요? 나머지 마지막 한 분 더 있어요. 네.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 그거는? 또 해야죠. 네. 하시고 네. 또 당직이신가요? 그렇죠. 오늘 여기 밤에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전공의 당직을 저희가 하고 있죠. 당직하시고 퇴근이세요? 아니요. 내일 또 오전에. 내일 오전 진료가 있습니다. 까지 하시면 퇴근인가요? 네, 내일은 오후엔 시술 안 잡았어요.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출근하셔서 24시간에 6시간 더하면 한 30시간 연속 일할 것 같네요. 지역 응급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이곳. 하지만 최근 지역의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장 질환 전문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레지던트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게 내가 흥미는 있지만 이걸 평생 할 자신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생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우선일 것 같아요.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립니다. 갈 병원이 사라진 지역의 환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권리라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는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투표함을 설치하러 낙도에 가고 몇몇 살지도 않는 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참관인하고 인건비 들여서 투표를 하는 걸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권리 보장이잖아요. 권리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보건의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긴급성, 굉장히 응급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그게 생명과 관련돼 있잖아요. 만약 그게 부정되는 사회를 한다면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강원도 태백부터 제주도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추정 60분은 전국 각지 15개 시도군 지역병원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지역의 의료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도수치료실이 돼버린 분만실, 의사들이 없어 텅 비어버린 입원실과 수술실. 지역의 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의사들은 은퇴를 미루고 더 많이 일하는 걸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겨우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지역 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일을 이제 더 늦춰서는 안 될 겁니다. 지역의 의료 위기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